노무현 전 대통령님 추모하면서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3당 합당을 거부하고 이제 어려운 작은 당에서의 정치를 선택했을 때 그 마음, 저도 비슷한 길을 따라가 보니 너무 잘할 것 같고. 자, 김문수 후보는 SNS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기득권에 맞서서 싸우고 늘 노동자와 약자의 편에 섰던 분이라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일할 것이다 라고 적었고, 권영국 후보는 관용의 시대를 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새겨서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겠다며 추모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이어서 각 당의 선거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했고요.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 기타 0.5, 의견 유보는 8%입니다. 이 조사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45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가 36%로 9%포인트 차이고요. 그 뒤를 이준석 후보가 10%. 물론 1 더하기 1하면 2가 산수는 되지만 정치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가요? 단일화는 좀 묘연하고 정치는 단순히 산수가 아니다라는 공식 동의하시는지요? 네, 동의합니다. 정치는 그렇게 계산으로 정략적인 야합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단일화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거는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심해서도 자만해서도 안 되고요. 네. 실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일 남았으니까 매일 1%포인트씩 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겠다. 이런 각오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호가 같습니다. 매일 1%포인트씩 올리겠다는 거 국민의힘 구호였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산술적으로만 보면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 앞서거든요. 1%포인트.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그런 의미 있는 조사가 이제 대한민국 3대 여론조사, 그래도 갤럽에서 그런 조사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도 높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준석 혁신당 후보는 드디어 이제 10%대를 찍은 것이고, 이제 그동안 줄곧 이재명 민주당 후보께서는 이제 50% 초반대의 그런 강력한 유력 주자로서의 그 입지가 이제 40% 준봉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결론은 양 진영이 다 결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힘입어가지고 좀 그동안 직능 시민사회 좀 포괄적인 그런 사전에 좀 이제 지지세가 훨씬 더 크게 결집돼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 많은 상처도 있었고 또 최종적으로 한덕수 대행하고의 단일화 과정도 상당히 볼상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 지지 기반인 TK, PK 지역이 이렇게 결속을 이뤄내지 못한 그런 어려움 속에 이제 선거 이제 중반을 치르니까 이제 전통적 지지 기반 TK, PK가 일정 부분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수도권의 중도 무당층까지 지금 확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은요, 앞서 이정원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연일 이 낙관론 이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득표율 몇 프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부터 주변 분들을 투표하지 않는다는 분들 혹시 있거든 꼭 투표하도록 해주십시오. 주권자의 시선은 언제나 예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오만과 방심이 싹 트면 국민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눈치채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기호 1번 이재명 3표가 더 필요하다. 1, 2, 3 투표 캠페인. 하나도 둘도 아닌 3표가 더 필요한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선거는 저희는 51대 49의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20대 대선에서의 0.73%포인트 차도 그랬었고요. 이번 선거도 정말 11일 남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서 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봤습니다만 여전히 8% 정도의 답변을 유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위기의 시대에서 검증되고 실력이 증명되고 위기에 강한 이재명 후보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극복하고 또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계속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세표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문학진 의원께서 아하, 네, 기억납니다. 낙선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3표 차이로 진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3표를 이겨야 이번 21대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예.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300표만 뒤져도 네. 잠 안 오는데 그죠? 지금 이제 3표면 지난 18일 1차 TV 그때 이제 토론이 있고 난 이후에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기획신당 이준석 후보가 호텔 뭐 경제론이다, 뭐 120원 커피 경제론이다 이걸로 가지고 공격을 제대로 했잖아요. 또 이제 김문수 후보도 아주 날선 뭐 점잖고 품격 있지만은 공격을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이게 너무 자신만만하고 또 유권자들 국민들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 같아. 아마 저는 당 내적으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상당히 있었다고 해요. 예, 특히 예. 개딸 뭐 이런 전통적 강력 지지층 그 기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뒤로 지금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뭐 유세 방식이나 각오 이런 모든 부분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좀 저는 처음에는 좀 엄살 뜬다 이랬는데 부자 몸조심이고 말년병자들 뭐 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듯이 그런 스탠스였는데 요 근래 분위기는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특유의 그건 강인한 리더십.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는 반드시 이제 전국의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비롯해 가지고 이 선거구를 딱 분석 조사하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현재 책임자들 그 네. 지역 위원장들이 얼마나 개량 수치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지 이걸 답이 나온다. 그걸 내가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야 민주당 지금 현재 지역위원장들 비롯한 당직자들 정말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예. 우리 국민의힘도 이게 뭐 지금 경합 경선 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치유하고 봉합하기도 지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결속률도 떨어지죠. 그냥 과거에는 보수는 이제 부패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데 깎으려고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분산된 상황이거든. 한번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우리 네. 앞에 유세지원 본부장님 이현님 계시지만은 예. 분명한 사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페인은 지금 상당히 부자 몸조심이고 심한 엄살이다. 예. 저는 이렇게 네, 부자 몸조심은 아니고요.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네. 진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네. 후보께 여쭤볼 내용이 있어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지난 총선 때도 사전투표율 굉장히 높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얼마나 될 것인가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일까요?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불신을 받는 점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그 선관위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별도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과거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고 또 지금 어제 뭐 일부 보도는 있었습니다만은 사전 투표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금 현재 진영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가 1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부정선거 이 업무론자. 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우리 보수 진영을 보더라면 제일 끝에 가장 극우적인 인사들의 지금 애침인데 저기에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보수의 본산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저 문제를 저렇게 제기한 방식에 대해서는 저거는 이제 물론 사전 투표에 여러 가지 뭐 진행 과정에 좀 문제점이라든지 또 부정선거의 의혹을 단초를 제기하는 그런 사례들은 좀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전선거 제도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부정선거로 조명하기는 그거는 좀 힘들다 이거죠. 네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후보의 뜻은 뭐 저렇지만은 우리 국민의힘 합리적 보수의 어떤 건강과 기본을 둔 선거운동의 어떤 그런 캠페인 메시지하고는 별개. 볼수가 어렵다. 근데 좀 메시지가 애매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영화도 관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조차 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극우 세력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관리 시스템도 믿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부정선거를 비롯한 각종 음모론과 결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음모론자들과 함께하거나 그쪽 논리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절대 우리 국민들, 특히 중도층의 이해를 절대 얻지 못할 것이다.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부감만 키우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만약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절연한다면 이 여부에 따라서 향후 추세에 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네, 일단 뭐 중도 쪽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제 1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네.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 또 다양한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다른 의사표현을 한다거나 뭐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그 진정성을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그대로 받아들여 주실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